자, 여러분들 인사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오늘은 여러분들 9월 6일날 전국 연합 학력 평가가 있죠. 네, 그거 대비해 가지고 작년 기출 문제를 한번 설명해 보려고 합니다. 한국사 같은 경우는 수능 한국사는 그렇게 큰 부담은 없죠. 키워드 중심으로 항상 말씀드리는 겁니다. 키워드 중심으로 정리를 해두시면 돼요. 우리 뭐 내신처럼 그렇게 뭐 문제가 까다롭게 나오거나 그러진 않고요. 가끔씩 보면은 이제 뭐 이렇게 어떤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나 이제 막 답들이 아니어서 막 이렇게 뭐 그런 거를 막 답으로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가시대의 사회 모습으로 옳은 것은 선사시대사 문제네요. 빗살무늬토기,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이게 바로 빗살무늬토기죠. 자, 빗살무늬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다. 신석기 시대와 관련된 설명이 되겠네요. 자, 신석기 시대는 농경과 목축이 시작되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무르게 되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죠. 이전에 구석기 시대는 먹을 것을 찾아 이동을 했지만 농경이 시작되면서 한 곳에 머무르는 정착 생활이 시작되었다. 그리고 또 구석기와 다르게 이 시기 때는 간석기가 사용이 되었고 갈돌과 갈판 기억해 두세요. 그리고 또 정착 생활이 시작되다 보니까 집 형태도 기존에 막집이라든지 바위 그늘 동굴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주거 형태에 좀 신경을 쓰기 시작하면서 움집 같은 데서 살기 시작하게 되더라. 이게 바로 신석기 시대의 특징이 되겠네요. 답은 어렵지 않게 찾을 수 있죠. 3번이 되겠습니다. 율령이 반포되었다. 법을 얘기하는 겁니다. 죄인을 처벌하는 형법과 그리고 우리 국가체제를 이렇게 유지하게 되는 행정법, 그걸 합쳐서 율령이라고 하는데 삼국시대가 되겠습니다. 삼국시대. 좀 더 볼까요? 고구려는 소수림왕, 백제는 고이왕, 그리고 이제 신라 같은 경우에는 법흥왕이 되겠네요. 팔조법 고조선이죠. 상평동보 조선 후기. 철제 농기구는 철기가 될 건데요. 여러분들 공식처럼 좀 외워두실래요? 철제 농기구가 사용되었다라고 하는 건 그냥 지우고 시작하셔도 됩니다. 한 번도 답으로 요구된 적이 없어요. 네. 지금도 철제 농기구 사용하잖아요. 물론 뭐 시작되었다 그러면 이제 철기 시대 들어와서 하긴 하겠지만 이걸 답으로 요구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으니까 그냥 지우고 시작합시오. 자, 2번 보겠습니다. 밑줄 이 국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보탑, 불국사, 수도 경주, 불국사 삼천석탑, 무구정왕, 대다란이경.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이 국가라고 하는 거니까 정확히 말하면 통일신라와 관련된 설명이네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골품제를 시행하였다. 자, 먼저 신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신라 같은 경우는 수도가 경주였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 신라를 건국했던 사람은 박혁거세를 좀 알아두셔야 됩니다. 뭐 삼국의 시조 정도는 알아두세요. 고구려는 동명왕, 주몽이라고 하죠. 고구려세 운동명왕, 백제 온조왕, 아래서 나온 혁거세. 네, 이 정도는 좀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신라 같은 경우는 처음부터 왕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지 않았고요. 뭐 거서관, 차차옹, 이사금, 마립간, 그리고 왕이라고 하는 칭호를 사용했었다는 거 좀 이렇게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신라의 독특한 이제 신분제도가 지배층 간의 신분제도가 골품제. 그래서 제일 위에 뭐 성골, 진골, 그리고 육두품, 도두품, 사두품 뭐 이렇게 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게 되더라.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옥조를 복속하였다. 이거는 고구려죠. 고구려. 국자감을 설립하였다. 국자감은 고려의 교육기관인데 고려 성종 때 이제 만들어졌다고 알려져 있어요. 천리장성은 고구려 때 당나라를 막기 위해서, 그리고 고려 때
그 거란의 3차 침입 맞고 난 다음에 강감찬의 건의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고구려 때도 있고 고려 때도 있다. 육조직계제는 조선인데요. 왕의 명령이 의정부를 거치지 않고 육조에 내려가거나 육조가 의정부에게 보고하지 않고 왕에게 직접 보고하는 형태의 육조직계죠. 왕권을 강화하는 용도로 사용하게 되더라. 그래서 조선 뭐 태종 이방원이라든지 수양대군 세조 때 육조직계제를 사용하게 되죠. 육조직계제에 좀 반대되는 개념이 여기 5번 문제와 관련이 있는데 세종 때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중종 이후로 이제 의정부 서사제가 이제 계속 실시되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3번 보도록 할게요. 가나 시기 사이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자, 춘추가 무릎을 꿇고 폐하께서 당의 군사를 빌려주어 흉악한 것을 잘라 없애지 않는다면 우리나라 백성은 모두 포로가 될 것이며 산 넘고 바다 건너 행하는 조에도 다시는 바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당태정이 옳다고 여겨 군사의 중동을 허락하였다. 그러니까 김춘추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당의 군사를 빌려달라. 나당 동맹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자, 문무왕 당의 군대와 합하여 평양. 평양은 고구려 수도죠. 고구려 수도. 먼저 고구려 왕이 먼저 연남상 등을 보내어 당의 장군 영공에게 항복을 청하였다. 고구려가 항복을 했네요. 그리고 고구려 왕과 왕자가 당으로 끌려갔네. 고구려의 멸망을 의미하는 거네요. 자, 그러니까 나당 동맹의 성립부터 고구려 멸망 사이에 있었던 일. 일단 답은 5번이 될 건데 설명이 필요하겠네요. 봐봅시다. 방금 이제 3학년 영상을 좀 급하게 찍다가 자,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이야기를 하려면 신라의 진흥왕과 성왕의 이야기부터 해야 될 것 같아요. 이 진흥왕과 성왕은 둘이 이제 나당동맹이죠. 나당동맹. 장수왕의 남진 정책을 이제 견제하기 위해서 신라와 이제 백제가 연합한 체제를 나제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나제 동맹이 깨진 거는 진흥왕과 성왕 때부터입니다. 왜? 진흥왕과 성왕이 힘을 합쳐서 고구려를 공격하죠. 그래서 고구려가 차지하고 있는 한강 유역을 확보하게 됩니다. 근데 처음에 진흥왕과 성왕은 약속을 했단 말이야. 한강 하류를 백제가 가져가고 한강 상류를 이제 신라가 가져간다 그랬는데 일단 여기를 차지하고 보니까 너무 좋은 땅이야. 그리고 신라 입장에서는 당나라와 직접적으로 이제 좀 교류를 맺을 수 있는 루트 확보가 굉장히 절실해요. 근데 한강 하류를 이제 백제가 가져가 버리면 또 신라는 백제를 통해서 당나라와 교류를 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 진흥왕은 성왕을 배신하고 한강 유역을 혼자 확보하게 되죠. 그래서 이 성왕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좀 원수를 갚기 위해서 복수하기 위해서 관산성을 공격하게 되지만 이 관산성 전투에서 성왕이 목숨을 잃게 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왕의 어떤 그런 목을 이제 잘라가지고 몸뚱아리만 이제 백제로 돌려주고 이 몸뚱아리를 신라 궁 그 계단 그 밑에다 묻어놨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올라다닐 때마다 이렇게 성왕의 뭐 머리를 이렇게 밟고 가는 뭐 그런 체제가 되는 건데 백제 입장에서는 너무 싫죠. 너무 싫다라고 이렇게 형용할 수 너무 싫단 말로는 이제 표현할 수가 없지. 이제 같은 하늘 아래 못 사는 거야.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백제의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 반격에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백제의 마지막 왕 의자왕이에요. 이 의자왕 같은 경우는 신라를 어마어마하게 공격을 합니다. 그래서 그 과정에서 이제 대야성이라고 하는 성이 또 함락당했는데 그 대야성의 성주가 그 김품석이라 그래서 그 김춘추의 또 사위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사람도 이제 죽이고. 그래서 이제 엄청나게 신라는 백제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그 당시 신라의 여왕이 선덕 여왕인데 이 선덕 여왕은 백제의 공격을 막아내기에는 좀 역부족이었나 봐요. 그래서 이제 김춘추를 시켜가지고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하느냐?
고구려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왜 그러냐면 옛날에 그 백제 그다음에 그 뭐 가야 금관가야 그리고 왜 얘네 세 개의 연합 부대가 힘을 합쳐가지고 그 당시 그 신라를 공격했었거든. 그때 신라의 왕이 뇌물마립간이라고 한 사람인데 이 뇌물마립간이 고구려 왕 광개토대왕한테 편지를 써요. 뭐 신하를 자처하면서 그래서 이제 광개토대왕이 보병과 기병을 막 이끌고 신라를 구원합니다. 근데 세상에 공짜 없다고 그거를 계기로 이제 고구려는 신라를 이제 정치적으로 간섭하게 되는데 그걸 보여주는 유물이 호우명 그릇이야. 그래갖고 옛날 생각이 좀 나가지고 이제 김춘추가 이제 가서 이제 고구려 도움을 요청하죠. 그 당시 고구려를 통치하고 있었던 사람이 이제 연개소문이라고 한 사람인데 연개소문이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너희 진흥한테 빼앗아갔던 한강유 거기 원래 우리 땅이었으니까 그 땅 내놔라. 그럼 도와주겠다. 근데 김춘추가 신하의 입장에서 어떻게 이거를 왕과 허락도 없이 돌려준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연개소문이 이 김춘추를 가둬버리죠. 그래서 어찌됐든 이제 김춘추가 빠져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이 신라 입장에서 누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밖에 없어? 예, 실패했으니까 당의 도움을 요청해야죠. 그래서 이제 당나라 같은 경우에는 고구려가 이제 멸망하면 이제 그 평양에 이제 대동강에서 원산만 그 이북의 땅을 당나라가 가져가는 것을 조건으로 이제 당나라가 군대를 이제 지원해주게 되죠. 우린 그것을 나당 동맹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이 나당 동맹이 제일 먼저 공격했던 것이 백제입니다. 백제를 공격함으로써 백제 멸망시키고 나서 이 백제를 그 한반도 어떤 보급 창고로 좀 사용하기 위해서 자 근데 이제 이때 백제가 이제 멸망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격을 받았던 게 고구려야. 그래서 이제 고구려가 멸망하게 되는 거죠. 물론 이제 백제가 멸망한 다음에 백제 부흥 운동이 일어나요. 뭐 흑지상지, 뭐 복신, 도침 이런 백제 부흥 운동이 있었고요. 고구려도 멸망한 다음에 고구려도 뭐 고현무라든지 건모잠, 안승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그 고구려 또 부흥 운동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자, 백제 고구려 이제 멸망했기 때문에 이제 신라와 당나라 빠이빠이 하면 되는데 당나라가 신라 한반도 전체를 다 먹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일어난 것이 나당 전쟁. 그래서 매소송 전투와 기볼포 전투를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이 나당 전쟁에서 최종적으로 신라가 승리하게 되면서 676년에 삼국 통일이 완성이 된 거야. 근데 아까 전에 나당 동맹과 고구려 그 멸망 사이에 있었던 일을 골라보라고 했잖아. 그래서 답은 5번이 되겠네요. 궁예가 후 고구려를 건국하였다. 이거는 이제 통일신라 시대 때 관련된 거고요. 장보고가 청해제를 설치하였다. 이것도 통일신라. 신라 하대가 되겠네요. 위에도 신라 하대고.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였다. 이거 고려 말이 되고 거고요. 최총원이 교정동원을 신설하였다. 이거 같은 경우는 무신정변 이후에 최씨정권 수립 그에 관련된 설명이 되겠죠. 4번 너무 쉽습니다. 가왕의 업적으로 옳은 것은 고려의 4대 왕. 자 읽어보시면 과거를 도입했대요. 과거 제도를 실시한 사람이긴데 자 과거제 도입과 항상 세트로 나오는 것이 노비안건법 광종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너무 쉽게 찾았죠? 수원화성 조선정조 교육입국주소 가보 2차 개혁 구조소경체제 신라 신문학 정확히 말하면 통일신라가 되겠죠. 대마도 섬을 정벌 한 거는 여러분 조선 세종이 되겠네요. 이종무. 자 5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출진 전하의 제기가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은 훈민정음 만든 사람으로서가 세종이 되겠네요. 세종은 정치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의정부 서사제 그리고 외교적으로는 그 당시 이제 4대 교린 정책을 취했어요. 명나라를 4대의 대상으로 삼고 교린, 여진과 일본에 대해서는 교린 정책을 취했는데 잘해줄 때도 있고 견제할 때도 있고 이 견제 정책이 시험에 나옵니다. 여진에 대해서는 4군 6진을 개척했고 그리고 일본에 대해서는 대마도를 공격했고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이거 이외에도 이제 문화가 좀 시험에 잘 나오죠. 뭐 해시계, 앙부일구 그리고 물시계, 자경루 그리고 추구기
뭐 장영실을 동원해서. 그리고 이거 이외에도 여러분들 뭐 한양을 기준으로 한 역법성, 칠정산이라든지 우리의 그 어떤 그 농업 기술, 농사직설, 그리고 훈민정음, 그 다음에 또 이제 유교윤리를 이제 좀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서 삼강행실도, 이런 것들이 나오네요. 그래서 답은 어렵지 않게 3번 찾을 수 있습니다. 대갈과 멸망은 일단 금법 대진, 진홍왕이고요. 홍범 14조 가보 2차. 22담례 왕족을 파견한 것은 백제 무령왕입니다. 망이망소이는 다른 말로 공주 명확소의 난이라고도 한데, 향모곡소 주민들에 대한 차별 때문에 일어난 거야. 이거는 무신 정권 때입니다. 고려 무신 정권 때. 자, 이렇게 해서 1번부터 5번까지 풀어봤는데요. 잠깐만 끊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